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열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물건을 매수하고 팔아가지고 계속 모아 올려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안 되잖아요. 샀는 가격에 팔았는 가격에 1,0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실현했다 그러면은 올해 6월달 이후부터는 양도세가 70% 물립니다. 거기에 만약에 내가 지금 2주택자라 그러면은 6월달부터는 20%의 중과세가 물려요. 그럼 90%의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내가 벌었다 그러면은 900만 원은 나라에다가 세금으로 내야 되고 100만 원만 내가 차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취득세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는 게 개뿔 한 개도 없어. 너희들이 지금 부동산으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종잣돈을 불리는 이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남게 만들 거야. 그냥 우리가 다 가져갈 거야. 이렇게 지금 만들어낸 정책이 지금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 때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한영 씨 안녕하세요. 설 잘 보냈어요. 예. 예, 영수 씨 안녕하세요. 현우 씨 안녕하세요. 저희는 식구가 애들 3명 해가지고 5인이라 가지고 5분 설은 집에서 보냈습니다. 애들이 이제 동영상 다 찍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하고 친척분들한테 동영상으로 이제 세배 보냈는데 그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계좌이체로 세뱃돈을 주시더라고요. 애들만 좋았죠. 아, 주옥 씨도 그렇게 했어요. 예. 코로나가 진짜 환경을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설에 집에도 찾아가지도 못하고 동영상으로 인사하게 되고 좀 그렇네요. 그죠? 예, 행정 씨 안녕하세요. 희주 씨도 들어오셨네. 오늘은 교육생들 분 중에서 이제 궁금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다른 지방도 그렇고 주요 도시들은 작년 12월 17일 이후로 규제 지역에 전반적으로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매수 문의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취득세도 지금 걸려 있고요. 그리고 대출 부분도 더 힘들어졌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팔 때의 중과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집을 한 채 정도 들고 있다라고 해도 다른 집을 구입하기가 힘든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청약 시장이나 경매 입찰 시장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높은 가격대에서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일반 시장에 매매 거래가 예전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매물 가격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대를 지금 별로 이렇게 안 떨어뜨리니까 실제 필요한 사람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구입해가지고 들어가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안에서도 지금 거래가 되는 데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보면은 입지가 좀 받쳐주면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들어가면서 실거래를 찍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이에요. 그런 와중에 몇 분이 물건을 이렇게 같이 공유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물건을 봤을 때에 내가 지금 단기 매도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길게 보고 들어가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당동에 있는 광장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이게 매물이 나왔습니다. 전용 면적이 101제곱미터인데 실제 분양 평수는 37평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물건이에요. 감정가가 36,600인 신건에서 시작하는 물건이고요. 권리관계는 깨끗합니다. 자, 여기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광장타운이 1차하고 2차가 나와 있어요.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은 2차로 이렇게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84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2차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준공이 됐죠. 그러니까 1차가 더 빨리 준공이 됐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평에서 60평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20평하고 30평대가 주축으로 들어가고 40평하고 60평이 200세대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2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37평부터 60평이 주축으로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80년도 초반에서 80년 중반까지 광장타운하고 요 위에 보시면은 삼익 뉴타운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돈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삼익 뉴타운하고 광장타운에
많이 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IMF가 터지고 대구에 있는 건설사가 힘들어지고 회복이 되면서 2005년 이후부터 대형 회사들이 건설사를 차려가지고 대구에 공급 물량을 분양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쪽에 수요가 꾸준했는데 2005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수요가 분산이 되면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상인동 쪽으로 수요가 분산이 되고,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침산동, 수성구 쪽으로 분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가격대가 되게 안 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입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달성 고등학교가 주위에 인접되어 있는 위치에 있어요. 조금만 내려가면은 두류역 그리고 감산역이 있고요. 두류역에서는 완전 초역세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주위에 이제 학군이 분산이 되면서 그쪽에 이제 학군들이 더 좋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수요가 많이 떨어졌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감산역 옆에 보면은 대구시청이 25년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대구시청 같은 경우에는 동성로 시내 중간에 협소하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큰 부지로 해가지고 예전에 여기 수도사업소 자리인데 여기에 대구시청이 25년도에 들어올 계획이 있는데, 작년에 여기 보시면은 요 아파트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3평이 작년 겨울에 분양을 했는데 이게 피가 2억 초반에서 2억 5천 정도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거는 8억 초반에서 8억 5천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입지보다는 제가 볼 때는 광장타운이라는 요 입지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재건축 얘기가 없지만 앞으로 얘가 만약에 재건축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는 조금 더 가격대가 더 낮지 않을까라고 추정되는 물건입니다. 지금 강경타운 2차에 나왔는 매물이 올수리 됐는 게 저층이 7억에 지금 받겠다고 이렇게 매물이 나왔네요. 실제 거래되는 거는 올해 초에,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보면은 여기는 6억 초반에서 6억 5천까지 이렇게 거래되는 물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입찰을 들어가가지고 단기 매도한다 그러면은 양도세가 50% 정도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몇 천만 원 정도 내가 차익만 보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미래 가치를 보고 길게 보고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은 한 4년 정도는 한번 지켜보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쪽에 아예 거주를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예 이쪽에 올수리를 해가지고 내가 좀 살다가 매도를 한번 계획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물건은 지금 감정가가 46,600입니다. 여기가 지금 가격대가 올랐는 시점이 9월 달부터 가격대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게 대구시청이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요. 분양했는 그 피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 입지면은 우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재건축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 정도 가격에 이상은 피가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감정가 36,600이네요. 그러면은 내가 입찰가를 조금 높게 적는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차익은 보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향후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내가 여기서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질문이 들어가는 물건이 동산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조정 지역일까요? 아닐까요? 조정 지역입니다. 달성군이지만 조정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원을 왜 이렇게 조정 지역으로 들어갔을까? 생각해보니까 미리 점을 찍었는 건지, 그냥 대구권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하원을 찍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조정 지역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가격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83제곱미터입니다. 31평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정가가 2억 3,700인데 신권에서 시작하는 물건이고요. 여기 지금 임차인 내역이 있는데 전입이 2020년 4월 9일입니다. 소멸 기준이 14년도고요. 대항력은 없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보증금 80만 원은 우리가 인수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입이 들어왔는 것도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은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건너편에 대구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대구교도소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근데 이게 이전이 된다라고 발표가 났어요. 올해 이전을 합니다. 여기 대구교도소가 이전하기 위해서 작년에 계획을 잡았는 게 아니고 7년 전부터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여기 교도소 자리가 되게 부지가 큰데 아까 우리 받는 동아파트가 여기 길 건너편에 여기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바로 길 건너편에 여기 이 부지가 어마하게 이렇게 큰 부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제 바뀌냐면은 대구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문화회관을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교정 박물관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쪽에 도서관하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예산은 국가에서 50% 정도 예산이 들어오고요. 대구에서 25%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군에서 25%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고 만들 계획이라고 조감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쪽에 대구 교도소 때문에 다른 데가 지금 개발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문화회관으로 크게 부지가 이렇게 조성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개발을 못하고 있던 것들이 서서히 개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순차적으로. 여기 천내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명국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이쪽에 천내리 쪽으로 먼저 개발이 들어갈 가능성도 되게 크다는 거예요. 여기 동산 아파트도 있고 우방맨션도 있고 창신맨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는 5층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81년도에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건축이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언젠가는 이쪽은 재건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지에 있는 물건이에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한 5분 정도면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 10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대원고등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상 그렇게 멀지 않는 입지에 또 있는 물건이고요. 이 하원역을 걸어갔는데 걸어서 천천히 2, 3분이면은 이쪽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이렇게 있는 물건이죠. 예전에는 대구 사람들은 아예 그냥 대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1호선이 명곡역이 종착점이 이렇게 되면서 이 하원 자체가 대구하고 생활권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에 대한 그 불만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상태였죠. 그러면서 이제 대구시하고 달성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합인으로 이주 계획이 이제 떨어졌는 거예요. 오래되면은 여기는 철거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세는 30평대가 지금 3억 6천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양했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쪽에 하원 이젠 캐습이라는 이 아파트의 30평대가 얼마 정도 이렇게 하냐면은 5억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7년도에 지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얘들이 이제 재건축할 때쯤이면은 얘들은 한 10년 정도 되는 시점에 들어가겠죠. 그렇다면은 입지를 보나 건물의 그 신축 상태를 이렇게 보는 거나 이진 캐스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가격에 피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3억 6천 31평대가 지금 3억 6천이라 그러면은 분양하고 피가 이렇게 붙는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감정가가 2억 3,700이란 말이에요. 현재 매물 나오는 것도 3억 6천 선에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죠. 이것만 봐도 지금 벌써 차익이 1억 이상은 지금 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길게 보고 들어간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라는 거는 묻어놓을 수 있는 곳에는 묻어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대신에 이게 조바심이 이렇게 가져가지고 조금 오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것보다는 이런 물건들은 좀 길게 보고 입지를 봤을 때에 앞으로 여기가 만약에 신축으로 재건축해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게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내가 지금 투자했는데 최소한 2배 정도 이상은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정책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1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규제 지역에 아니면은 내가 무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내가 보유를 한다라는 그 가정에서는 가능한 얘기일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두 채를 이렇게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즘 청약도 그렇고요. 경매 물건도 그렇고 물건이 좋은 건 알겠어. 물건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집을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8% 아니면 12%고 하원도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내가 판다라고 하면은 중과세가 물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걸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온다고 해도 내한테는 그림이 떡이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다리고 넋 놓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이라 그러면은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열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물건을 매수하고 팔아가지고 계속 모아 올려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안 되잖아요. 샀는 가격에 팔았는 가격에 1,0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실현했다 그러면은 올해 6월달 이후부터는 양도세가 70% 물립니다. 거기에 만약에 내가 지금 2주택자라 그러면은 6월 달부터는 20%의 중과세가 물려요. 그럼 90%의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내가 벌었다 그러면은 900만 원은 나라에다가 세금으로 내야 되고 100만 원만 내가 차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취득세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는 게 개뿔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부동산으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종잣돈을 불리는 이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남게 만들 거야. 그냥 우리가 다 가져갈 거야. 이렇게 지금 만들어낸 정책이 지금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 때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김포, 파주 빼고 다 조정지역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러면 다른 지방 쪽에 물건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단기 매도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도 종잣돈 불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 매도하면 얼마 안 남잖아요. 얼마 안 남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 얘기했는 게 사업자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사업자는 구입하면 12%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거는 법인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 매매 사업자는 취득세가 법인처럼 그렇게 물리는 건 아니죠. 대신에 개인 매매 사업자를 이용을 하는 데에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 매매 사업자로 집을 구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규제 지역에 내가 집을 구입을 해가지고 단기 매도했을 때는 비교과세가 들어갑니다. 내가 만약에 한 채를 사가지고 팔았다. 근데 내가 1,000만 원 정도 남겼다. 그러면은 6월달 이후로 양도세는 70%가 물립니다. 거기에 중과세도 이렇게 물리겠죠. 그러면은 양도세가 만약에 2주택 이상이라 그러면은 20% 중과세가 물리면은 90%의 양도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내가 차익을 봤을 때는 900만 원은 세금으로 내고 100만 원은 순수 내가 차익으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취득세를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매매 사업자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1,200만 원 이하였을 때는 6%대의 양도세가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 매매 사업자는 일반 과세율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세 내는 게 6%라 그러면은 40만 원 정도 양도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세가 들어갑니다. 규제 지역은 세무서에서 90%의 양도세 물리는 거고 그리고 6%대의 양도세 물리는 거고 이걸 비교를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세무서는 양도세를 부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개인 매매 사업자는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규제 지역 쪽으로 개인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단기 매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 매매 사업자의 폭이 줄어드는 단점이라면은 단점인 거죠. 자, 장점은 뭐냐? 비규제 지역 쪽으로 내가 지금 단기 매도했을 때는 일반 과세율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매매 사업자는 일반 그냥 양도세 개인으로 내는 사람하고 좀 틀리게 필요 경비에서 세금이 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으로 이렇게 양도세 내는 사람들은 필요 경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크게는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타일공사나 아니면 본로공사 이게 필요 경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뭐 도배나 전동공사나 장판, 싱크대, 문교체 뭐 이런 것들은 다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 매매 사업자로 필요 경비에 엮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세금 계산서만 있다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게 개인 매매 사업자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2,000만 원 정도 차익이 실현했다라고 하면은 보시면은 여기에 15% 정도 구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200만 원 초과하고 4,600만 원 이하의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럼 2,000만 원 정도 내가 차익을 발생했다 그러면은 양도세가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300만 원의 필요 경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300만 원보다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취득세인데요. 취득세가 문제가 되는 건데 내가 지금 2주택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8%에서 12%의 취득세가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물건들 입지 보고 조사해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단기 매도하는 것도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고. 그런데
벌써 그런 쪽으로는 많게는 2배 이상 올라간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가 지금 종잣돈을 불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항상 긴장하고 있고 내가 지금 몸이 빠릿빠릿하게 들어가가지고 경매 물건이든 일반 매물이든 구입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차익이 실현이 됐다라고 하면은 바로 팔고 단기 매도할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 그러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취득세는 2%대 미만입니다. 우리가 일반 매물로 산다고 해도 얼마 안 한단 말이에요. 지방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 들 거예요. 그러면은 취득세 2% 미만이고 양도세 12% 정도에서 이렇게 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내는 거는 3, 4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건을 팔았을 때에 적게는 1,000만 원 정도, 많게는 2천만 원 정도 이상은 차익을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한 해에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두세 채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연봉 정도는 여러분들이 창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규제 지역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시지가 1억 미만인 물건들이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창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 공시지가 1억 미만이면 무조건 사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간단하다 그러니까 제 위주의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시지가 1억 미만인 물건은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아까 금방 보여줬는 광장타운이나 동아아파트 같은 그런 입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교통편이 되게 좋고 주위에 뭐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위치에 있는 물건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쪽에 매수 문의가 많이 없었는 거고요. 그래서 매수 문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시세가 다른 데는 올라가는 반면에 여기는 그동안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다른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가격대가 막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풍선효과야, 풍선효과. 내가 여기 단기 매도 해가지고는 수익이 잘 안 나오니까 비규제 지역 쪽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물건들을 사람들이 그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갈 만한 입지로 보시면 되겠죠. 교통도 아닙니다. 그런 데는. 그런 데에 무슨 인프라가 형성이 됐겠어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그런 것 중에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거라도 주위에 이렇게 인접돼 있으면은 괜찮은 물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3억짜리, 5억짜리, 7억짜리를 보는 것처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걔들이 공시지가 이런 게 될 만한 그 이유에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나마 요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주위에 학군이라도 이렇게 잘 그냥 입지가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매수 문의가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세하고 매매 가격하고 갭 차이가 별로 없으면은 거기도 매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될 수도 있겠죠. 오래된 아파트를 가지고 재건축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물건이다. 그거는 예외입니다. 예외. 공시지가 1억 이상인데도 이쪽에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물건들은 공시지가 1억 미만인데도 학군하고 그 인프라하고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교통은 찾으시면 안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뒤지시는 데에 무조건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물건을 찾는다고 그쪽이 내가 구입해가지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예시로 저번에 구미를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경남에 있는 김해에 있는 물건을 한번 볼게요. 예시를 들어가지고. 경남 창원시 서산구 대방동에 있는 대동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지금 규제 지역입니다. 이거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물건이에요. 근데 규제 지역인데도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감정가가 1억 2,800인데 한번 유찰해가지고 1억 240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에요. 이쪽에 지금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이 소멸 기준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보증금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얘는 소액으로 최우선 변제로 해가지고 전액 배당을 받아갈 임차인이기 때문에 명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웬만하면은 이런 임차인은 그냥 내보내고 전세를 끼워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공실 상태에서 파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나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위치를 보시면요. 이 대동 아파트 주위에 대방 초등학교, 대방 중학교가 아파트를 끼고 있어요. 조금만 내려가면은 이쪽에
상권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아파트 입지로는 나쁘지가 않죠. 공시지가가 6,700에서 7,500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12월 달도 그렇고 11월 달도 이렇게 보면 그렇고 거래가 되게 빈번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찍었는 거는 이평수대에 이 20평 이평수대에 최근에 이제 거래된 게 거진 1억 5,500에 거래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0층이란 말이에요. 이 물건도 한 1억 5,500 정도 선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이죠. 근데 지금 공시지가가 1억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일단은 취득세는 2%대 미만에 들어가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나중에 개인 매매 사업자로 양도했을 때는 일반 중과세가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얘는 규제가 풀리면은 매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개념을 잡고 들어오는 물건이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규제 지역이라고 해도 공시지가 1억 미만인 물건들은 이렇게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 한번 보겠습니다. 김해 부곡동에 있는 원산마을 분양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47제곱미터고요. 감정가가 7,600인데 한번 유찰해가지고 6천만 원에서 시작하는 물건이고 여기도 임차인이 있는데 소멸기보다 전입이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고 보증금 500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로 500만 원은 다 배당을 받아가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보내고 이거는 공실인 상태에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전세를 끼워가지고 매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물건이에요. 자,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1차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면은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상권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시세를 한번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거래가 꾸준히 있었는 물건입니다. 저번 시간에 구미도 그랬죠. 전세나 매매 가격이나 거진 차이가 없는 상태예요. 여기가 전세를 놓으면은 내 돈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그냥 묶여 놓는다는 생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6천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괜찮은 물건이에요. 취득세는 얼마 안 나가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양도세가 얼마 정도 이렇게 붙는다고요? 제가 40만 원이라 그랬죠. 그게 필요경비 이렇게 뺀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기 매도 해가지고 800만 원 정도는 그냥 남길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래 걸릴 물건이 아니고 못해도 2, 3개월 정도 안에면은 충분히 내가 팔 수 있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죠. 자, 이거보다 평수가 또 큰 것도 나왔습니다. 3단지도 나왔고 8단지도 나왔어요. 여기는 8단지입니다. 904호 80제곱미터 한번 유찰해가지고 1억 1200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한번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8단계네요. 요 밑에 바로 상권이 있고요. 그리고 공원이 있고 그리고 좀 내려가면은 초등학교가 또 있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고등학교도 있네요. 그 위로는 중학교가 있고 학교를 품고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주위에 학교가 있고 상권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공시지가 1억 미만인 물건이라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수요가 몰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공시지가를 보면은 여기도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자, 이게 30평입니다. 9층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1억 4,500까지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전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전세 받으려고 하는 것도 지금 매물이 하나 있는데 1억 4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죠. 이런 공시지가 1억 미만의 학교하고 주위에 상권이 이렇게 잡혀있다 그러면은 예전에 떨어졌던 가격에서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1억 1,200에서 이렇게 떨어졌죠. 내가 1억 2천이나 1억 2,500 정도 이렇게 적는다 그러면은 2천만 원 정도의 갭 차이 나겠죠. 그러면 양도세는 한 3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싱크대나 아니면 도배장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개인 매매 사업자는 그게 필요 경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지금 300만 원의 양도세에서 조금 더 절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물건은 내가 개인 매매 사업자라 그러면은 단기 매도 쓸 때 15% 정도 양도세가 물리니까 조금 더 힘을 주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여기 내가 지금 단기 매도 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내가 주위에 입지를 안 보고 물건을 찾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시지가 1억 미만인데 거래가 또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소 빌리지 아파트입니다. 59제곱미터예요. 한 23, 4평 얘기하겠죠. 감정가가 1억 4,600인데 한 번 유찰해가지고 1억 1,680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에요. 권리관계는 깨끗하고요. 자, 위치로 보시면은 한솔 빌리지 아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은 뒤에 산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요. 큰 길을 건너야 됩니다. 건너야지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뭔가 좀 애매한 입지에 있죠. 그리고 상권이 좀 빈약한 느낌이 있고 지금 현재 8층 위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1억 3,800, 1억 3,900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 1억 3,800이네요. 실제 거래되는 것들을 보면은 1억 3천에서 최근에 거래가 됐었네요. 왠지 이거는 수리가 좀 됐는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거래가 별로 없다는 거는 파는 데에 시간이 좀 다른 매물보다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보고 1억 3천 한 500 정도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더 유찰해가지고 한 1억 500 정도? 1억 1000이 안 넘어가는 그 가격대에서 1억 500에서 1억 1000 사이로 입찰을 해보고 떨어지면 그냥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여기 부곡동이 있고요. 요 밑에 내려가면은 유라동이 있습니다. 부곡동하고 유라동은 그래도 김해 안에서는 신도시 같은 그런 개념이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아까 금방 봤던 이제 외동에 있는 물건, 요 외동에 있는 물건은 이쪽에 회연동도 있고 부원동도 있고 있는데 그나마 구도심 쪽에서는 외동하고 내동에 있는 쪽이 그래도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전철이 있지만 이런 거 무시하시고요. 여기 안에서 보면 교통은 무시를 해버리시고 학교가 얼마큼 근접돼 있느냐 그리고 여기 중심 상권 안에 아파트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보고 이쪽에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 그러면은 수요가 좀 몰릴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부곡동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아까 이쪽에 부영 아파트 1단지부터 8단지까지 이렇게 봤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주위에 학교가 얼만큼 근접되어 있냐에 따라서 여기 시세가 또 틀립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공시지가 1억 미만이란 말이에요. 수요가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받으려고 하는 요 가격대가 보면은 중충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한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까지는 매물을 내놓는 심리선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주위에 보면은 상권하고 학교가 주위에 근접돼 있으니까 그나마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수요가 많이 몰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경매 매물을 찾으실 때에 무조건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물건만 이렇게 뒤지시는 게 아니라 주위에 어떻게 이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최근에 거래가 얼만큼 많이 이렇게 됐는지 이걸 보시면은 앞으로 여기는 한 1,000만에서 2천만 원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가조사만 이렇게 하시더라도 감이 옵니다.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부동산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분위기가 매수가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건지 좀 급매 물건을 많이 내놓은 상태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비규제 지역에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종잣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입지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1억 미만인 물건들은 내년이 되면은 공시지가 1억 미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 수요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년 내내 이렇게 매수가 붙는 게 아니고 그 한계가 있습니다. 1억 이상으로 들어갈 매물이기 때문에 매수 문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나마 다시 안 올라갔던 그런 쪽으로 다시 풍선 효과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찾아가지고 구입을 해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매매 사업자를 여러분들도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한 해에 두세 채만 이렇게 팔더라도 그래도 세금 내고 보통 회사원의 연봉 정도는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물건을 보시고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불리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 쪽에 투자할 만한 물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